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은 3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더위 기세 때문에 몸과 마음 축축 처지시는 분들 저희 주식 해결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만큼은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가볍게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캐스터. 네, 7월 2일 화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미국과 전쟁이 무역 전쟁을 완화를 했지만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투자 심리도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6% 하락하면서 2122.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0.04% 상승하면서 696.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오늘 하락이 좀 컸지만 계속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래도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치와는 다르게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라는 호재까지 있었지만 일본의 반도체주 규제로 인한 단기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오늘 장 출발 살짝의 하락폭이 있었지만 장중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오늘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조정이 있는 탓이었습니다. 오늘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등 오늘 장중에 오늘 살짝의 상승폭이 있었지만 오늘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기관은 580억 원 덜어냈고요. 외국인은 338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연기금에서 덜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외국인에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서 오늘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세가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571억 원 팔아냈고 외국인도 180억 원 덜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제약 바이오주 어제 상승세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들어갔죠. 다행히 메지온은 오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메지온,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메지온은 전립선 관련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FDA로부터 누데나필 관련 임상시험 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메디온 15% 상승하면서 9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반도체주입니다. 이 반도체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늘 국내 기업이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수혜를 받았습니다. 램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5,580원에서 오늘 5,5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4,790원에 출발을 했죠. 이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시가격 생산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특징주는 바로 가상화폐 관련주 다날입니다. 이 다날, 암호화폐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 4월이죠. 이 다날이 선보인 페이코인이 실생활에 빠르게 안착됐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오늘 페이코인이 국내에서 커피나 피자 그리고 편의점 같은 편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생활 결제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근 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 3,960원에 3.9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바로 코스피 기업인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오늘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프랑스 웹툰 업체 지분 인수 소식에 오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큰 급등세가 있었죠. 오늘 18% 상승하면서 3,8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였고요.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주식해결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만 나날이 더워지고 있고 국내 증시 7월 연일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에 호재가 반영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 지금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요. 주요 아시아 증시하고 동조화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보합 수준 마무리되었고요. 어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주요 아시아 증시 모두 다 급등한 흐름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제 다른 나라 증시는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같이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은 좀 약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완화감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뭐 재료가 약간 소멸되는 모습들이었고 약간의 지루한 장세를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환율이 다시 좀 올랐습니다. 1150원대에 있던 환율이 이번 주 들어서 1166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과정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들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뭐 2122, 2100, 뭐 32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뭐 흐름들 아무래도 실적 시즌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른 모멘텀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모멘텀 요소들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어떤 있었던 뭐 FOMC 회의와 같은 내용들이 또 어떻게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나오거나 또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또 영향을 주면은 이제 그에 따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코스피는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약간씩 바이오 종목군들에서도 갈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LB나 메지온이 일단 오늘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 메지온 일단 여튼 뭐 루머라는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급등하면서 제를 찾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HLB 같은 경우 오늘도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려다가 되려 역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다른 종목군들도 오늘 약세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정 종목군들 바이오 중에서는 또 위로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주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같이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날에는 바이오가 조금씩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저점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물려 계신다. 그러면 지금 홀딩을 하고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군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실적 시즌 돌아와서 그런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5G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 체크를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기업 돈 잘 벌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02786-1073번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저희가 살펴봐 드리고 실적도 체크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이슈도 있고요. 이에 따라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던데요. 이정열 전문가님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특징 섹터와 이제 특징 종목들 그리고 일본 관련 이슈에 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일본 업체는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과정에만 약 90일 정도가 소요되면서 국내 제조사들 소재 도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본에서 이제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소재 중에 에칭가스입니다. 아주 불산이죠.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그 무색 액체인데 형석으로부터 불산을 분리를 하고 불산을 정제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불산 양산 업체는 국내에는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고 중국의 일부 업체 등이 있습니다. 일본 업체 수출이 중단되어도 국내 후성과 대만, 중국 업체로부터 조달이 가능하다는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재로는 포토레지스트, 감가객입니다.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토,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소재입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3D 랜드 양산 시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는 동진세미캔과 LG화학 등이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을지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 폴리이미드, 폴더블 OLED 양산에 이제 쓰이는 핵심 소재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는 좌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하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관련 수혜지 찾기에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후성과 동진세미캠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과 수혜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 그런 주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슈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 포인트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이슈로 국내 증시에는 반도체 재료와 부품 그리고 장비 기업들이 좀 고루고루 상승하는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인 오션브릿지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와 반도체 팹 설비, 장비 생산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케미칼 소재로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증착과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구체와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와 부품 소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FNS테크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재 장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DNF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동사는 차세대 반도체 재료와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과 신소재 개발, 그리고 필름용 코팅제 이런 신사업 분야로 이제 개척 중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칭가스와 대칭 소재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본 규제 관련하여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이 기업들의 실적, 영향, 규모라는 점입니다. 실적 예상 규모에 따른 추후 등락이 예상되니까 개인의 순매수가 진행 중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뛰어난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한번 의지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 BMT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동력 에어컨 출하와 반도체 가스용 피팅 밸브 제품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가스용 UHP, 피팅 밸브에 관한 제품 승인은 삼성전자로부터 이뤄진 것인데 이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초정밀 제품으로 화학물질이 고압으로 분사되는 극한 테스트를 충족을 해야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일 동사는 에어컨 판매와 반도체 관련 제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다날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이제 페이코인 사업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이제 비트코인 리브라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리브라는 페이코인이라는 이제 동사의 신규 암호화폐, 이제 페이코인 사업은 확보된 가맹점과 사용자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이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이제 피지사업부의 O2O 사업, 즉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결제 사업의 성장성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4차 산업과 피지 산업을 접목한 기술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용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업종들의 앞으로의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징 섹터와 종목들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정열,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 주식해결사 문자 상담 화면 살펴보니까요. 김재인 앵커 화이팅! 앵커님 너무 예쁘세요 하면서 문자 고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해결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종목 해결사로 돌아오겠습니다.